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불교의 수행법 중에 간화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수행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화두를 가지고 참고를 하는 거예요. 스승님한테 이제 화두를 하나 받아서 이먹고 이런 화두라든지 이런 화두를 하나 받아서 그거에만 계속 참고를 하는 거죠. 다른 것에서 모든 관심을 끊고 나의 모든 의식을 그 화두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하나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참나를 찾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요. 이 화두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도 이제 그런 수행법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예전에 이제 그 선사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 보면은 어떤 이제 그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 생각의 흐름을 다 끊어주는 그런 방편으로도 사용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자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질문을 해요.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왜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을 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는 제자 스님이 또 운문 스님한테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운문 스님이 부처는 마른 똥막대기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또는 이제 그 화두를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비논리적인 그 말로써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딱 끊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손뼉을 쳐서 또는 막 이렇게 등을 후려쳐서 순간적으로 나의 그 생각의 무의식적인 흐름을 탁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적인 생각 없음의 상태, 그 참나의 상태를 직접 들어가게,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방편으로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책을 읽을 때 불교 관련된 서적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런 이제 화두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화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읽었던 책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똥막대기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부처님은 그러니까 똥막대기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에 대한 그 분별 이런 게 없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논리적으로 그것을 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말았죠.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명쾌한 해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현존을 경험하고 참나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어느 날 화두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있던 그 화두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그게 이 말씀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조주 스님한테 이제 그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왜 중국에 왔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제자 스님이. 그랬을 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를 보고 계셨구나.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른 똥막대기다. 운문 스님이 마른 똥막대기를 들고 계셨나 보다. 아니면 그 마른 똥막대기를 보고 계셨나 보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딱 생각이 들었어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존 상태에 있으면 이제 현존의 그 상태에 있으면 내 의식이 이제 성성한데 그 의식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굉장히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뭘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 보는 것이 굉장히 선명하고 듣고 있다, 먹고 있다 그러면 그거 자체에
의식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식이 내 생각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내 의식이 현존하고 있거든요. 내 현존 상태에 들어온, 나의 의식 상태에 들어온 것을 그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뜰 앞에 잣나무를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마른 똥막대기를 보고 계셨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근데 뭐 정확한 대답은 알 수 없죠. 조주 스님이나 말씀하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말씀하신 분들만 아시겠죠. 조주 스님이나 운문 스님만 아실 거예요. 어떤 뭐 철학적 의미를 제자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뭐 진짜 뭐 아무 말이나 해서 생각을 딱 끊기는 상태를 그냥 경험하게끔 하셨는지 뭐 그런 거죠. 아니면은 진짜 자신의 지금 현존의 상태, 참나의 상태에서 그 상태를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고 싶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셨나 보다. 뜰 앞에 잣나무를 보고 계셨고 마른 똥막대기를 보고 계셨나 보다라는 현존 상태에서 그 현존을 전달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아무튼 들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런 화두 같은 것이 아니면 뭐 또 탁 이렇게 손뼉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이렇게 막 어떤 새로운 소리가 탁 일어나면 아니면 어떤 비논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 생각의 딱 흐름이 끊기면 그 습관적인 내 생각 속의 흐름에 딱 중단이 일어나는 거죠. 중단이 일어나면서 그 나의 의식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요. 생각으로부터 독립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일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장면을 보거나 아니면 소리를 들으면 그 순간 내가 말을 잃은 상태, 즉, 침묵의 상태, 그 공의 상태로 딱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면에 나의 내면에 이렇게 약간 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 생각으로부터 내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공부를 해갖고 해온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초기 영상에 보면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 편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자세하게. 거기에 보면 이제 바이런 케이티가 소개한 방편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그런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고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왔냐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거나 어떤 감정이 들면 그거를 그냥 어떤 비판 없이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냥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들면 이게 정말 내 감정이다. 어떤 생각이 들면 이게 정말 내 생각이다. 이게 맞다라고 드는 거예요. 그거를 의심 없이 그냥 어떤 공간이 없이 생각이 들자마자 그걸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거기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함으로써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그것을 약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구에게 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가 전화를 받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이 들죠. 얘가 나한테 삐졌나 보다. 며칠 전에도 나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막 반갑게 막 인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나한테 삐졌나 보다. 거기서 이제 더 나가죠. 왜 삐졌지? 내가 저번에 뭐 그 친구가 뭐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줘서 삐졌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걔도 예전에 뭐 나 안 빌려준 적 있는데 뭐 그렇다고 삐져?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점점 자기가 발전을 하는 거죠. 생각이.
근데 거기서 그것이 막 이렇게 흘러가게끔 두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딱 받지, 만약에 친구가 전화 안 받았을 때 내가 얘가 삐졌나? 이런 생각이 들리면 이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가? 그게 사실일까? 라고 의심을 해주는 거예요. 의심. 그게 사실일까? 일단 객관적으로 그 생각을 보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나와 그 생각 사이에 이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예요. 나와 생각 사이를 내가 생각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죠.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일까? 일단 질문을 하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다는 대답이 오면 두 번째는 그게 정말 완벽하게 사실일까? 팩트일까? 팩트 체크가 가능하나? 걔가 나한테 삐져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을 네가 확실하니?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한 번 더 비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보통은 아닐 수도 있지 뭐 바빠서 안 받았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막 감정적으로 더 발전하는 것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더 바이런 케이티는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꼭 그렇게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만 질문을 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내 생각이 들거나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일단 그것이 들었을 경우에 내 생각을 의심해 보라는 거죠. 이거는 일반인들이 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들고 감정이 들었으면 막 열받지 말고 막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먼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일까? 정말 이게 팩트일까? 팩트 체크가 가능한 걸까? 이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을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비판의 그런 그 질문을 만들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와 생각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감정을 나와 떨어뜨려 놓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계속 하시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아주 굉장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요. 예전에 나의 의식과 그냥 그것을 그냥 나와 생각이 완전 한 몸이 돼서 이게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의식 못하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완전히 꽉 이렇게 찐득하게 붙어 있는 그 의식의 상태에서 그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떨어뜨려 놓고 보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식 상태가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변화예요. 나의 의식에 아주 큰 진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식 상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작은 차이인데 작은 차이의 시작이지만 계속 그것이 발전하면 나의 의식 상태 자체가 아주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호흡이라는 방편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호흡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호흡이 보통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제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장점이 뭐냐면 내가 이제 그 호흡이 들고 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것에만 나의 의식을 두다 보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불평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게 돼요. 그냥 내 마음은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얘는 그냥 투덜이에요. 투덜이. 예전에 왜 그 스머프에 나오는 투덜이 스머프 있잖아요. 그 투덜이 스머프처럼 거의 하루 종일 투덜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잠깐 자기가 기분 좋거나 뭐 좋은 일이 생긴 거 빼고는 투덜대요. 아니면 맨날 난 이건 좋아, 난 이건 싫어, 난 이건 좋아, 난 이건 싫어 계속 그래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가질 수 있지? 계속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지겹지도 않은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투더리 스머프가. 그런데 내가 이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을 관찰하고 거기에 의식을 둔다면
이런 이제 투덜이 스머프가 하는 이 투덜댐에 내가 같이 참여를 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 에너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더 이제 고요해질 수 있는 거죠. 고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트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진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이런 내 생각에 투덜대고 있는 이 투덜이 스머프를 지켜보지 않고 호흡을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진원을 계속하는 거죠. 뭐 관세음보살 한다든지 다른 거 관세음보살 아니고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신에 이제 다른 것에 집중을 함으로써 내가 투덜이 스머프를 지켜보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계속 이제 막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투덜이 스머프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런데 이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다가 롤러코스터 타면 정신이 없죠. 맨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막 토할 것 같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런데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에 타다가 이제 내가 진원을 하거나 호흡을 지켜보거나 하는 거는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서 왜 천천히 돌아가는 관람차 있잖아요. 놀이동산에 보면 그런 걸로 이제 바꿔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훨씬 더 고요하고 또 이제 한결같아지는 거죠. 네, 좀 차분해지는 거죠. 나의 의식이 이제 그만큼 안정화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수행 방편을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이제 어떤 생각이 계속해서 투덜대는 것에 내가 같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럼 나의 의식에 이제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나는 이 생각 감정이 나의 의식을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내가 아니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막 하면 예전에는 그냥 그게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얘가 막 투덜이가 뭐라고 하면 그래? 진짜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곳에만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하거나 계획을 세거나 길을 찾거나 말을 하거나 모든 이런 생산적인 것에 나의 생각이 당연히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막 그런 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관심을 끊음으로써 그것이 이제 잦아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좀 더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의 참나가 점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행 방편들을 통해서 에고의 작용을 초월해서 내가 이제 평안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런 개인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에, 생각, 감정의 상태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더 많은 자각과 의식이 나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참나가 드러나면서 내가 이제 평안해지고 또 사랑해지고, 나의 원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그런 것들을 막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고요히 있으면 나의 원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본성이 내 내면에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원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행 방편을 사용을 하든지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호흡 수행을 한다고 할 때 또 여러 사람들은 막 호흡을
길게 해야 된다, 짧게 해야 된다, 뭐, 내쉬는 숨이나 들이쉬는 숨을 뭐 똑같이 해야 된다, 다르게 해야 된다, 뭐, 만트라를 할 때 진원을 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데 A라는 문제집으로 해야 돼. 아니면 B라는 문제집을 해야 돼. 또는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야 돼. 또는 뭐 여러 문제집을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돼. 아침에 해야 돼. 밤에 해야 돼. 이런 것과 마찬가지. 이런 논쟁이랑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맞는 거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내 실력이 느는가. 내가 이렇게 A라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든 B라는 방법으로 공부하든 결과적으로 내 실력이 느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방편으로 공부를 하던 그건 자기한테 맞는 거 하면 되고요. 실제로는 내가 생각 감정으로부터 독립되는가.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가. 내 내면의 힘이 더 강해지는가. 내가 더 평안해지고 사랑을 느끼는가. 내가 스트레스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마음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방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시간의 영상은 여기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한번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 이런 생각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 감정을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과 나 사이에 간격을 버려서 어떤 방편이든 뭐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던 아니면 이런 수행 만트라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던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의 내가 이제 독립하는 완전히 독립해서 짐 싸고 나오는 네, 그런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